드라마 제니입니다. 미지의 서울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풀렸네요. 우선 이호수와 유미지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달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딸기밭 하나의 한세진과 유미래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호수와 미지 커플뿐 아니라 세진과 미래 커플도 만들어질 가능성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제까지 한세진이 미지의 이름은 늘 틀리게 불러왔지만 네 사람의 만남 이후부턴 아주 정확하게 미래를 미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한세진이 미래가 미래인 걸 제대로 알아차리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결정적인 어떤 단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까지 가장 궁금했던 김로사와 그 친구 현상월의 관계가 이제 우리 눈앞에 확실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 출신의 친구였고 김로사 남편과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7화에서 다뤄졌는데요. 우리가 아는 김로사 할머니가 실제 김로사가 아니라 그 친구 현상월일 거라는 짐작이 확실해진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금 금융관리공사에서 한창 눈독 들이고 있는 로사식당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로 판단되는 걸까요? 그것을 빌미로 이충구는 현상월의 목줄을 쥔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건 김로사와 현상월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일과 1980년에 판결된 김로사 남편 사건이 그 일의 계기가 되었을 거라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8화에는 그 유명한 빌런 박상영이 등장할 예정이라 과연 유미래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까?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은 아마도 유미래 앞에 박상영과 그의 아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일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줄 인물이 누구일까 하는 것도 관심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까지 방송된 드라마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 의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세진이 미래가 미래라는 걸 알아보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세진이 그것을 알게 되는 데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미지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때그때 발음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름을 만들어 불렀던 한세진이죠. 하지만 폭풍우 치던 날 함께 밤을 보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미지와 미래 그리고 호수와 세진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소개한 맛집에서 네 사람이 밥을 먹으며 나눈 대화로 인해 한세진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지금 미래는 미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미지가 미래로 삶을 바꾸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대화 중에 흘러나온 출신 대학과 전공 그리고 다니는 직장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모든 걸 알아채게 된 것인데요. 사실 한세진이 CIO로 있었던 이한자산운용은 금융사업체로 유미래가 근무했던 금융관리공사와 유기적으로 연관 업무를 주고받고 있던 곳이었죠. 박지윤의 말에 의하면 금융관리공사 내부에 박상영과 유미래의 스캔들은 안타깝게도 공시준비생 사이트에까지 도배가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 사사로운 내용뿐 아니라 유미래 사진까지 돌아다녔었다고 했는데요. 같은 계통의 업무 관련 일을 맡아 있던 한세진의 귀에도 그 떠도는 소문은 들려왔을 텐데요. 물론 남의 일에 크게 관심 없는 한세진 스타일로 봐서는 정확하게 그 일을 알지는 않지만 유미래의 이름과 사진 정도는 스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까마득 잊고 있었고 딸기밭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기억에 떠오르지도 않았을 건데요. 그렇지만 네 사람의 대화에서 미지와 미래가 삶을 바꾸어 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직감할 수 있었죠. 딸기밭 일을 했던 자신의 동업자가 소문에 그렇게 민감해하고
여지없이 상처로 고통받는 모습에서 이 사람은 미지가 아니라 미래가 맞다는 걸 알게 된 것인데요. 폭풍우가 쏟아지던 밤 자신 앞에 보여준 전문가적인 지식이 우연일 리가 없는 것이고요. 한순간에 직감하게 된 한세진은 자신의 촉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미지와 악수까지 해보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는데요. 미지는 마을 사람들이 공언하듯이 농사일에 도가 튼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농사일을 했다면 손 상태가 예사롭지는 않을 텐데요. 한세진은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미래를 미래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래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건 특별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래가 떠도는 소문에 매우 예민하다는 걸 한세진은 알고 있죠. 자신과 미래가 둘이 사귄다는 소문 때문에 딸 집안일을 당장 그만두려고 했던 유미래인데요. 한세진은 미래의 직장 스캔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던 입장이라 미래에 대한 이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라는 뜻에서 미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인데요. 아마도 생각지 않게 박상영 나쁜 행실에 대해선 한세진이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충구 변호사는 로사식당 건물 매입을 위해 박상영을 날려주겠다고 공표를 했었죠. 유미래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박상영만 치워버린다면 회사 생활이 덜 힘들어질 테니 말이죠. 지난번 유미래 사건에서도 그리고 이번 로사식당 건물 매입 문제도 이충구 변호사는 금융관리공사 측 변호인으로 일을 맡았는데요. 지난번 박상영과 미래의 문제에 있어선 이호수를 이용했었죠. 고등학교 동기인 이호수를 변호인단에 넣어서 당사자인 유미래의 수치심을 발동시켰던 건데요. 이번에는 로사식당 건물 매입을 위해 이호수뿐 아니라 유미래까지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호수에겐 로사가 왜 건물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들쑤시게 만들고 유미래에겐 박상영을 없애준다며 건물 매입에 발벗고 나서게 만들려는 욕심인데요. 하지만 박상영과 유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네요. 한세진의 등장으로 그 일은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한세진은 이한 자산운용 CIO로 아주 유명한 경제기획자인데요. 이한 자산운용은 유미래가 다니고 있는 한국금융관리공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한세진이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지만 한창 활동할 당시엔 박상영도 잘 알고 더구나 박상영과 부적절한 사이였던 여성도 누군지 알았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 스캔들에 대한 것도 알았지만 거기 등장한 유미래가 지금 자신 옆에 있는 바로 그 유미래라는 건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그 일로 인해 미래가 얼마나 고통받는지까지도 잘 알기 때문에 박상영과 그 여자 그리고 그 아내까지 공개적으로 미래에게 사과를 하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마무리 짓게 되겠네요. 박상영을 유미래 앞에서 치워주겠다는 이충구의 제안은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죠. 그 일이 만들어낸 소문들이 유미래를 고통받게 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이 있어야 그것은 치유가 가능해지고 모든 진실이 바로잡아지는 것인데요. 서울의 미지 드라마에서 이충구라는 사람은 빌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호수는 이충구가 대학 동문 대표로 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을 때 아주 좋게 그를 평가했었죠. 그래서 원근 로펌에 원서를 내고 이충구 팀을 지원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충구는 열등감으로 뭉쳐진 인물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대학 강단에서의 첫 등장 모습을 보면 이미 알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휠체어를 타고 강단으로 온 이충구가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몸을 일으켜선 제일 먼저 화두로 꺼낸 게 자신의 반짝이는 구두였습니다. 자신의 구두는 광택부터 다르다고요. 변시색 나부랭이들은 못 사는 거라고 이태리 장인에게 맞춘 이런 구두를 아무나 신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이런 구두를 2켤레씩 맞출 수 있는 잘난 변호사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었네요. 이미 이런 컨셉이 이충구가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나, 얼마나 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데요. 이충구는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충구에게 있어 구두란 장식용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신발이란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지만 이충구에게만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양말과 기능이 다를 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발에 끼워볼 수만 있을 뿐, 신고서 마음대로 할부할 수 없는 구두를 가지고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지점에 이충구의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다니지는 못하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비싼, 너희들은 신을 수 없는 구두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 자만심으로 자신을 버텨야 하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배려나 친절은 동정심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미지의 서울 드라마 작가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최고의 변호사 이충구를 이렇게 열등감으로 뭉쳐진 캐릭터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컴플렉스조차 뛰어넘지 못하면서 남들 위에 군림하듯이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충구는 결국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이충구는 사람 위에 법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의식을 깨고 인간 본연의 인간다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충구는 오래전 김노사와 현상월의 사진을 구해 두 사람의 사이에 뭔가 있지 않은가 의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김노사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자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을 떠난 배우의 사건에 더 집중을 한 건데요. 사실 김노사가 건물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 아들을 먼저 만나 엄마를 설득하라고 하는 게 순서일 텐데요. 이미 이충구는 건물의 주인이 김노사가 아닐 거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8화에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로사식당을 찾아가는데요. 결국은 현상월이 부당하게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몰아가겠죠. 그 치명적인 사실을 입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팔도록 종용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현상월이 왜 김노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1980년 판결이 난 김노사 남편 사건의 기사를 보면 너무 심하게 난동하는 김노사 남편을 방어하려다 현상월이 다리미를 들게 돼서 결국 사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죠. 김노사는 어린 아들을 감싸 안고 아들을 보호하려고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편을 향해 다리미를 손에 든 사람이 과연 현상월이 맞을까요? 아내의 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무자비하게 그 남편이 난동을 부렸을까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펼쳐졌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현상월은 남편이 쓰러지고 난 후 김노사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오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김노사가 방어를 하다 남편을 쓰러지게 한 것이죠.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김노사는 친구 현상월을 불렀겠네요. 보육원 시절부터 김노사와 현상월은 서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늘 보호자 겸 해결사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현상월은 김노사가 진범이 되도록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네요. 높은 학력을 가진 데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시인이라는 신분이 이런 사건으로 얼룩지는 게 현상월은 싫었던 건데요. 앞서의 장면들을 보면 김노사는 공부를 하고 그 뒷바라지를 한 사람은 바로 현상월이었죠. 현상월은 자신의 삶을 불태워 김노사 하나만 잘 되면 된다며 희생하며 살아온 인물로 보였는데요. 그렇게 이뤄놓은 김노사의 삶이 불명예로 얼룩지는 걸 현상월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더구나 김노사는 건강도 나쁜 상황이었는데요. 현상월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나섰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마도 늘 속병을 앓았던 김노사는 현상월이 책임을 치르고 밖으로 나오기 직전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혼자가 된 어린 아들은 당연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보육원으로 보내져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현상월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자신의 우상, 김노사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린 게 너무도 안타까웠죠.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신고를 하고 김노사는 살아있는 인물로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선 그것으로 장학금을 준 것일 텐데요. 김노사가 그렇게 떠난 게 너무도 아쉬워 오래오래 세상에 이름이 불리워질 수 있도록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김노사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현상월이 김노사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밝혀드릴 건데요. 우선 노사식당 건물이 김노사 명의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분명 현상월이 세상을 떠난 1980년 한참 이후에 매입된 것으로 확인이 될 텐데요. 이충구 변호사가 현상월을 아무리 몰아붙인다고 해도 그 건물을 두고 김노사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그런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진짜 김노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순전히 현상월이 벌어놓은 재산으로 그 건물을 매입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충구가 바로 김노사의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작가가 구태여 김노사의 인생에 아들이 있었다는 설정을 한 건 그 아들이 이 드라마에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충구라는 인물이 뛰어난 머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무조건 이기는 게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 피해는 유미래에 이어 이호수까지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제 그 대상이 현상월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어차피 결론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게 일을 해결하는 이충구를 이호수가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똑똑한 이충구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이호수와 대결했기 때문에 자신이 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뿐 이 일로 어떤 깨달음도 가지지 못하게 될 텐데요. 이충구가 머리로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일을 해결하게 되도록 깨닫게 만드는 계기는 바로 김노사와 현상월의 이야기가 그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엄마 김노사가 난동 부리는 아버지로부터 몸을 버리면서까지 보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충구의 다리에 장애가 생긴 것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것인데요. 이충구는 너무도 어릴 때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저 장애 상태로 버려졌다는 것이 오히려 열등감만 가중시켰던 것이고요. 이 과정의 일들이 깊게 파헤쳐지면서 현상월이 김노사의 이름으로 살게 된 진짜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로사의 아들을 만날 거라 생각했어요. 현상월은 언젠가 나타날 김노사의 아들 때문에 김노사의 이름을 유지해야 했었다고 하겠네요. 부모 없이 살았던 자신과 김노사의 서름을 그 아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현상월은 김노사의 이름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어릴 적 아버지 때문에 생긴 다리의 치명적인 장애가 이충구가 김노사의 아들이라는 걸 완벽하게 밝히게 되는 중요 도구가 되겠네요. 이충구는 이제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머리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며 살았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승리한 자 옆에서 만세를 부르는 일이 아니죠. 승리하지 못한 자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일이 인생에 있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그걸 하지 못해 이호수는 유미지 옆에
있을 수 없었다고 했었죠. 사실은 유미지에게 이호수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때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가 된 후 이호수는 뛰어난 머리와 판단력으로 인해 맡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아주 명확했지만 결국은 함께 울어줄 대상 옆으로 마음을 가져갔던 것이죠. 유미지가 자신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자신은 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에 대한 보답과 같은 건데요. 아마도 이충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친구 김노사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고자 했던 고귀한 현상월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호수와 같은 부류의 변호사로 거듭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충구는 남들의 친절함이 곧 동정심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깊은 우물이 존재하고 가끔은 그 우물에 몸을 빠뜨리고 들어가 웅크리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우물에 몸을 빠뜨리고 있을 때, 고동 속에 몸을 감추고 파묻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해줄 일은 그 옆을 지켜주는 것이죠. 언제든 어둠을 열고 빛의 세상으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옆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요. 미지의 서울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씩의 깊은 우물과 껍질 두꺼운 고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수의 엄마 연분홍도 그렇고 미래 미지의 엄마 김옥희도 같은 입장인데요. 또 미지의 할머니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등장인물뿐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죠. 이호수가 그것을 견디고 나왔듯이 그리고 유미지와 유미래가 그렇게 빛의 세상으로 환하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어쩌면 아직 이충구는 암흑의 세상에서 자신이 볼 수 있는 만큼의 밝음만으로 그게 세상의 모든 빛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제 유미래도 한세진을 따라 별빛을 보러 갑니다. 빛이 자신의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순간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한세진을 통해 이제까지의 스캔들 따위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는 걸 유미래가 깨닫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물론 그 일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이제 남은 건 이호수와 유미지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유미지와 유미래 둘 다 서울 생활을 하면서 박상영의 사과를 받아내게 되고 그 여성과 아내의 사과까지 받아내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네요. 서울의 미지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빌런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씩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면 다가가서 등이라도 토닥거려주고 싶은데요. 물론 유미래 회사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죠. 김수연의 동생 김태희만 빼고 말이죠. 이제 남은 회차가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호수와 유미지, 한세진과 유미래, 네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네요.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미지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